사실 진짜 재밌겠어요. 이게 약간 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역화가 돼 있다 보니까 김구 테러리스트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임팩트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정치학적인 정치학 개념이기도 하고 네. 뭐 세계적으로는 뭐 되게 중요한 하나의 메타 히스토리이기도 네. 한데 네. 그런 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분명히 테러인데 테러를 갖다 놓고 우열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테러를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예. 야, 테러는 결코 미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되게 가치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가치 중립적이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는 테러하게 되면 나쁜 것이고 네. 의열하게 되면 좋은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내로남불링으로 그야말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안중근도 여기 이봉창도 네. 윤봉길도 네. 전부 테러리스트예요. 네. 그건 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테러리스트 맞긴 맞는데 테러리스트 자체의 개념이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게 보면 나쁜 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네. 사실 그게 가장 또 이제 학자로서도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고 우리가 사실 테러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비하를 하지 저렇게 폄훼를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뿐이지 테러리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부분으로 가치 봐야 중립적이다. 그 현상을 예.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되게 큰 걸 되게 배우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예. 우리가 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군동에 있는 그런 오사마 빈라덴도 네. 그런 자기가 테러리스트인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김구도 그랬어요. 그 민족의 십자군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김구는 야 다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테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김구의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테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구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 사실 그렇네요. 그 김구의 이 활동들 그런 거 좀 보면은 이제 주로 진짜 죽이는 암살.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암살이 아니라 왜 그 주막에서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하부 사건. 예, 그냥 자기가 그냥 그냥 주먹으로. 일단 죽여놓고 명분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케이스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강도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강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죽은 사람이 일본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화되고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그냥 정말 그냥 멀쩡한 사람 하나 죽인 거잖아요. 장사꾼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1,000냥을 지금 강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와서 그걸 갖다 놓고 와서 공모 보수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아유, 책도 없는 이야기죠. 네. 그 김구 유엄한 비망록에 대해서 제가 아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비망록이 이승만한테 보고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고한 사람이 유엄한인가요? 그렇죠. 영문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유엄한은 유엔의 그 감시단으로 이렇게 온 거니까 선거 감시단으로 온 거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은 않습니다. 의무가 그건 있어서. 상당히 뭐 사적인 그런 이제 만남이었고 네. 이었는데 이 내용이 워낙 중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김구는 안 되니까 합작을 그만두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위험한 비망록은. 그러니까 그 밀담의 가장 큰 목적은 어쩌면은 이 김구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바로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였군요. 네. 비망록은 네. 김구가 반대한민국 불순 세력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문건이다라고 뭐 하셨습니다.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또 후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파장은 어땠는지요? 그 당시로서는 이건 상당히 그 문건 자체의 그 첫머리에 네. 이승만에게 제출하면서 이걸 극비로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밀단 내용은 김구, 유엄한, 이승만 이 세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겠군요. 그렇죠. 그럼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거 할 게 없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그렇다고 해서 파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승만이 그 문건을 기초해서 네. 이 김구하고의 합작을 단호하게 이제
거부하는 네. 저기 포기하는 네.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죠. 파장이 있었죠. 그럼 이 비망록은 누구에 의해서 언제 해제가 된 건가요? 기밀이었어. 2009년도에 그 조갑재 대표가 네. 이 화장이 소장하고 있는 그 비망록을 아. 발굴해서 번역을 하고 네. 해제를 해서 아. 월간조선에다가 실었어요. 2009년에 이 화장에 있었던 거를 이제 조갑재 대표가 그럼 그 2009년 그때 해제를 했을 때는 파장이 꽤 있었나요? 아니면은 또 그 김구 프레임에 의해서 그렇게 퍼지지 못했나요? 뭐 워낙 김구에 대한 신화가 강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비망록이 나와서 야 이거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저기 앞서 봤던 것처럼 네. 유석재 교수가 여기 기자가 하는 것처럼 아킬레스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구에 모든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 문건 하나 때문에 하나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유일한 뭐 그 약점이나 이런 표현으로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드러나면 죽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그게 아니고 김구는 그 전부터 이미 예. 친공주의자 종북이 돼 있는데 예. 뭔 이 건 하나가 무슨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 거냐. 김구는 원래 지금 종북이 돼 있는 인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염안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을 그 종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수는 있어도 네. 이걸 가지고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 이번 건국전쟁 영화에 이 부분을 넣으신 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관객 입장에서요. 그 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유석춘 교수는 이제 한강 저기요. 한강 다리 거기 민간인이 죽었다 뭐 그 사실을 밝혔잖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와닿은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구 신격화돼 사실 박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신격화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나쁜 김구 표현이니까 선생님을 모욕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예 이렇게 그 친공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딱 드러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거든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북한군이 분명히 미소 저기 남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군을 빨리 미군 철수 주장하나요? 철거시키고 그쵸. 북한군을 이용을 해서 남한을 공산화시켜서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구 입장에서는 뭐 자유민주적인 어떤 그런 이 기본 질서에 입각한 어떤 그런 평화 통일이 아니라 네. 뭐든지 좋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소련의 그 입장은 북한의 입장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었던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철수하는 이렇게 그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다 한반도에 이 선거가 이루어지기로 했고 이렇게 그대로 읊었던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존을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뭐 예. 민족적인 어떤 양심, 도덕심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되게 가소롭고 우스운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로 속지 않을 일인데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그 세월 동안 이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좀 신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것뿐이지. 당시 그냥 자기 권력을 원하는 그 정치가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제일 목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제일 일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설명해야 뭐 그 저기 김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예. 양심이 어떻고 무슨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소설 쓰는 거예요. 마치 뭐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또 일부 저 좌익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승만은 완전 그 미제 제국주의 승냥이 같은 아주 그 미국을 앞잡이다 보니까 이승만을 미국이 잘 대우를 해줬고 김구는 뭐 대우해주지도 않았다 미국이.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밀어주려고 한 거고 김구를 이승만이랑 미국이 짜가지고 김구를 아예 배척을 시켰다. 미국이 배척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해가지고 김구를 되게 불쌍한 피해자, 이승만과 미국의 피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호도하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피해를
만들도록 동기를 준 게 바로 김구 자신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다. 이미 김구는 46년 한 4월 5월이 되면은 네. 야 저기 미군정 입장에서는 야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쓸모가 없다. 미군정에서 이미 판단이 났군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반탁 운동을 하더라도 네. 이게 그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폭력 투쟁으로 연계시키거나 미 군정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오거나 네. 그러는 것은 뭐 미 군정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거기 이 김구라고 하는 한독당 세력은 이제 쓸모가 없고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어차피 미국이나 세계에는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이곳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만적인 국가, 미개한 국가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두고 계속 무장 투쟁을 반대를 해왔는 그런 부분에 반해 김구는 확실히 이게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근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줄곧 줄창 무장 투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가담을 계속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 소련과 손을 잡는 무장 투쟁이라 한다 하더라도 군대를 양성을 하고 인적 자원을 군인들을 양성을 해서 저기 뭐 그런 전쟁을 준비할 정도의 역량을 구축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 한다면은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국방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건 장기석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윤봉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북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저기 김구를 만났을 때 저기 이 군인들, 군관들 그러니 장교들을 양성시켜야 한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조언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인데 김구는 거기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예요. 암살 같은 거 파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독립을 한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런 뭐 그런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기 이 독립운동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해방 직후 시점에서 저기 이 미 군정도 그렇고 하제 중장도 그러지만 뭐 상해 뭐 중경 임정이 어떻고 이야기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뭐 귀환시켜야 되고 어쨌다 할 때 하제 중장의 반응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아니냐, 집단 아니냐. 그런 자들을 무슨 독립운동 세력이 어떻고 해가면서 뭐 불러와야 된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정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 야, 그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32년도에 윤봉길 테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상해사변이 발생을 해서 지금이 뭐 그러니까 32년 2월부터 상해사변이 지금 발생을 해서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상해에서.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4월 달에 4월 말 29일인가요. 그런데 그 정전협정을 앞둔 그 전날 지금 폭탄 테러를 저기 감행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사건에 주목을 하는 거죠. 야, 이 윤봉길 테러 때문에 다시 중국과 일본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 저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면 톱으로 막 저기 기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면톱이 된 거구나. 그리고 이 무초대사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서 주한 저기 미국 초대 대사 그 사람은 바로 그 폭탄 테러 현장에 있었어요. 외빈으로.
그 홍콩 공원에서 그 식이 있었고 거기서 국내 내빈들이 초청이 됐는데 엄청난 인원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미국 그 당시 상해 총영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테러 현장을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초는 잘 알고 있죠. 그 테러 사건의 진상이 어떻다는 거, 김구가 누구라는 것도 잘 알죠. 그렇군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대응. 네. 예. 그때 8번. 네,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대응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말은? 그 비망로 그 이제 받고 나서의 야, 사실 그 비망록을 받고 난 뒤 받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7월 20일에 네.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어봐요. 이승만과 김구와 합작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통령직을 김구에게 제안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마디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그때는 이미 딱 잘라 말해요. 위험한 비망록을 보고받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이승만은 이미 김구라고 하는 자하고는 이 합작이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그 합작을 이제 하려면은 서로가 자기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김구는 밝히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계속 미군 철수가 어떻고 50총선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50총선은 무효화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남북 총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 12월에 그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유엔이 승인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면목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면목을 완전히 그야말로 훼손하고. 건국 자체를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시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은 50총선을 보이콧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기 위한 국민의 어떤 그런 권리와 의무를 지금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정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김구는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비국민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 자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국부가 어떻고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좌파 진영에서 왜 그렇게 심각해하는지도 알겠네요. 그러네요. 똑같네요. 그냥. 대한민국을 부정하고자 했었던 그들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민족을 우선시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우리가 김구의 실체에 대해 배워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김구라고 하는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김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을 또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재평가한다,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김구를 재평가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위대한 성취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그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예 지금 이 상태로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가려면은 김구가 더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확 주저앉아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된다.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박사님 향후 이제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좀 이렇게 다가오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맨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전쟁도에 대해 관심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김구의 그
배신의 전쟁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건국 전쟁이 아니라 배신의 전쟁. 아까 그 언급하셨던 그 책, 예, 혹시 그 언제쯤? 야 지금 이제 원고는 1차 원고는 나왔고 네. 좀 수정 작업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편집하면 5월이나 예, 총선 이유가 돼야겠군요. 예. 뭐 김구 문제는 뭐 총선 그런 것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일정 당장 이제 뭐 이제 그 날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책 제목은 아예 확실하게 지금 정하신 건가요? 뭐 김구의 테러 연구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가제 상태로 김구의 테러 연구. 예, 책 나오면 저는 당연히 이제 책을 바로 이제 사서 읽어볼 텐데 사인도 해주실 겸 책 이야기 해주시러 다시 한번 와주실 거죠? 야, 당연히 그래야죠. 초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 또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이 질문 던지는데 건국 전쟁이 이제 그 인간 이승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속작을 이제 제작을 한다 해요. 예, 그때도 참여 의사 있으신지요? 예, 물론 뭐 감독이 결정한다 이렇게 유석춘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박사님의 의사도 중요하시잖아요. 아니, 예. 건국 전쟁이라든가 이런 주제들 뭐 이 편도 그렇고 이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지 네. 김구가 저기 딱 주요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니에요. 근데 이 김도영 감독이 참 머리가 좋은 친구야, 영리한 친구야.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를 네. 저기 조명하면서 거기서 김구를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복선적인 전략을 지금 취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구도 조명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뭐 이 질문을 약간 보리적으로 갖고 있긴 했는데 오늘 박사님의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이승만과 김구 이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이 질문을 나는 분명히 다시 읽게 말씀드리지만 이승만보다 대통령보다도 네. 김구에 관한 영화 혹은 네. 내용이 훨씬 재밌습니다. 김구 까발리기군요. 예. 아니 거의 뭐 범죄 수사물 같은 거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하겠어요. 추리 수사 막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이제 스릴러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오, 예. 저 그런 장르 되게 스릴러.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건 만들고 뭐, 싶다. 그거 뭐 한두 편이 아니라 한 뭐 열대 편으로 영화를 범죄 만들어도 스릴러 돼. 영화. 맞아. 그 박사님 이거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얼마나 드라마 좋아. 시리즈로 이렇게 가면 네. 그렇지. 저도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야 오죽했으면 세간에서 킬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죠. 킬구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킬구의 진면목을 내가 보여드린다니까. 네, 박사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영은이님께서 네, 박사님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슈퍼챗으로 또 이렇게 후원을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새로 아시게 돼서 놀라시는 분도 있고 네. 박사님에 대해서 이거 응원을 보내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요. 네, 그 영화가 나오게 되면 좌파들 디비진다 이렇게. 좌파의 최고 우상을 건드린다. 예, 오사마 빌라덴도 정의를 부르질렀었음.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이 달랐던 거다. 예, 그러니까요. 참 킬구 기념관도 어불성설이다. 기념관 얘기도 하네요. 남산에도 있잖아요, 동상이. 아니 저 짜증나 죽겠어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저희 이제 광장. 공원이 필요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공 패스 연습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네. 잠깐 걷는다든지 해서 조금 걸어가면 저기가 백범 광장이잖아요. 예, 바로 앞에. 네. 야 한국 사회 미쳤어 이게. 예. 정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많이 보는 이 광화문 거리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조선 인물만 있고요. 화폐에도 대한민국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야 애국인들 이야기하니까 네. 거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네. 우리는 백범 그러잖아요. 네. 백범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화이트 타이거. 그렇죠. 화이트 타이거죠. 네. 그러니까 미 군정 사람들은 김구를 블랙 타이거라고 그러고. 블랙 타이거. 네?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죠. 되게 음습하고 네. 음모나 꾸미는 그런 인물. 네. 그러니까 미 군정 사람들은 이미 김구를 상대하면서 너는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저 그것도 봤어요. 이거 딴 데서 본 건데 방송에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전과 백범. 뭔 말이야? 백범 김구가 앞에 전과를 붙여가지고 예, 저 그런 것도 봤어요. 혹시 뭐 백정진구가 아니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참 진짜 여기에 대해서 김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네,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양쪽이 뭐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과도하게 신격화를 시켰거나 맞아요. 한쪽에서 과도하게 악마화를 시켰거나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왕이면 넷플릭스 시리즈였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좋죠. 네, 아 진짜 꼭 좀 그 되길 바랍니다. 제2의 또 김도경 감독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 걸 박사님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게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새벽엔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희 박사님 곧 있으면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그 책이 나올 때 박사님 약속하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 예, 초대를 해서 예, 또 한번 이렇게 재밌는 시간, 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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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